가면 너무 좋아하겠네. 자, 갑자기 이 남자들이 모이면 굴대기 하는 거야. 재밌거든요, 뭔가. 여자들이 싫어하는데. 자, 저희 한번 같이 볼게요. 아, 배고파. 오늘 제가 수업 일찍 있어가지고 배고프게. 자, 앞으로 가볼게요. 34쪽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게 이제 방정식과 부등식까지 하면 지수 끝. 근데 확실히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계약하고 나서부터는,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방학 때처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꼭 염두해서라도 방학 때 준비를 잘 해놓고, 그러니까 언제든 제가 툭 건드리면 탁 이게 이제 리마인드 할 수 있게 좀 만드세요. 그게 중요해. 아시겠죠? 자, 같이 볼게요. 여기에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제가 핵심만 한번 콕콕콕 집어드릴게요. 갈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방정식과 부등식의 어쩌면 제가 두 개를 같이 봐볼게요. 왜냐면 비슷한 전략이거든. 첫 번째입니다. 어쩌면 제가 요 근래 계속 강조하는 게 가장 기본이다. 자, 뭐다? 밑을 같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어쩌면 가장 기본이라고 하나 필기할까요? 자, 가장 기본이고, 또 제가 아마 방학 때 이런 말 한 적 있을 거야. 어쩌면 방정식 이렇게 뭐야? 즉 같으면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말 이해돼요? 같으면 같은 거 그냥. 밑이 같다고 지수비 같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푸시라는 거예요. 자, 부등식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하나 달라진 점은, 자, 부등식은요 여기 써있죠. 대신에 부등호 방향. 이게 지난 시간에 대소관계랑 이어지는 내용인데 밑을 같게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증가함수가 바뀌면 항상 부등식 좀 더 까다로워. 조심을 해야 됩니다.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위에 올라가시면 여기에 이제 요 2번, 3번 묶어서 제가 아마 방학 때 혹시 이 말 기억나? 약간 예외 상황이라고 하나 소개드린 게 있어요. 즉 다른 말로 위랑 깔맞춤 해볼까? 다른 말로 원래는 같으면 같은 거잖아. 근데 가끔은요 달라도 같아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네. 사실 위에는, 그러니까 원래는 당연히 같으면 맞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지. 근데 예외적으로 다른데 같아지는 경우도 있더라. 자, 한번 예외 상황 체크해 드릴게요. 자, 우리 기본적으로 요렇게 이제 밑이 있고 지수가 있잖아. 요 두 자리 다 예외가 있다는 내용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쓸게요. 자, 도와줘. 혹시 여러분들 밑자리는요 뭐일 때 예외예요? 1일 때. 이거 1이면요 지수가 2든 3이든 100이든 1억이든 다 1이지. 즉 달라도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혹시 아연아 요 자리는 뭐일 때 예외예요? 여기 아까 승모 질문한 그 내용이죠. 여기가 0이면 밑이 뭐 A든 B든 밑이랑 관계없이 그냥 같아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쩌면 2번, 3번의 내용이야. 아시겠죠?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 자, 여기 있는 4번과 밑에 있는 2번이 같은 내용이죠. 어떤 꼴이 반복되면 뒤에 써있네요. 뭐? 또 역시나 지환. 자, 1단원을 제가 말했잖아요. 이 말 있잖아요. 1단원에서 키워드 몇 개 가져간다? 지환. 난 지환 가져갈 거야. 지환. 그리고 밑. 그러니까 이런 이제 키워드로도 정리가 가능해요. 밑, 지환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쓰더라. 그래서 이 정도인데요. 뭐 대충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뒤에 넘어가서 한번 관련 문제 한번 쭉 살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는요 41쪽입니다. 자, 41쪽이 그리고 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뭐 쭉 보시면 뭐 저희 뭐 이런 318번 같은 많이 풀어봤잖아요. 그래요. 318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하나만 풀게요. 다 똑같은 문제니까. 일단은 위에 써있지만 보통은 일단은 그러니까 저기 안 써있어도 한 밑을 먼저 봐야 돼. 그러니까 습관 만들어. 로고도 밑을 먼저 봐야 돼.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 수학 쉽게 해. 그러니까 저는 쉽게 하니까 수학 나름 재밌게 하거든요. 그냥 뭐 할 게 별로 없잖아. 다른 과목에 비해서. 뭐 다른 과목은 영어라고 칠까?
단어마다 다 외워야 되고 단어 외워야 되고 뭐 또 새로운 상황 나오고 뭐 지문 나오고 막 수학 그런 거 없다. 네, 뭐 이런 게 대표 문제입니다. 특히 지수 쪽이 더 쉬운 이유가 로그 쪽은요. 정의역이 제한돼서 로그는 꼭 마지막으로 체크를 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도 의심을 또 해야 돼. 로그 쪽은. 다음 시간. 지수는 정의역이 다 되는 거라 X쪽에 문제가 없어요. 일단은. 나오면 정답이야. 이 말도 한번 이해해 보시고요.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보셨나요? 승우야? 지금 몇 번 나왔어요? 다들 3번 나왔어요? 다음 설명 안 할게요. 둘 다 보면 사이즈 나오잖아. 3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 보시고. 자, 오른쪽이 322번 문제입니다. 그 요 문제 아마 식만 봐도 예상될걸요? 뭔가 냄새가 나잖아요. 또 항상 하는 말이 치와는 안목이다. 치와는 그냥 뭔가 눈에 익히는 거예요. 그런 식 자체를. 아마 제가 저랑 오래 있을 때가 중3 때 이 말 했을거예요. 치와는 안목이다. 눈을 키워라. 자, 1분 드릴게요. 생각보다 여기는 좀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다 치워 문제니까. 올려볼게요. 일단은 밑을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치환 같은 거 계속 나옵니다. 치환도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장에 소위 예외 상황들 나옵니다. 다른 데를 막 갖게 되는 경우. 또 문제 풀다 보면 그런 모양들이 보일 거예요. 체크할게요. 자, 이 문제 한번 치환해 볼 건데, 자, 얘는 혹시 소미야, 일단 누구를 치환할까요? 3x를 한번 t라고 치환해 보자는 거야. 그리고 다시 지수 쪽은요, 치환을 하면 범위가 생깁니다. 치역이 있어요. 아시겠죠? 자, 치환 해보시면 t제곱 더하기 t3제곱은요, 요거 여러분들 같은 말이 이거죠. 자, 그래서 90t가 되는 거 맞나? 그리고 자, 반대편 2항에서 t로 한번 묶어보시면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요게 아마도 9랑 10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즉 해보시면요, t 값이 이론상 3개가 나오는데 여기서 얘네 둘은 안 됩니다. 왜? 기본 지수는요, 여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 체크 안 한 친구도 치환 풀어보시면 안 되는 거 발견했을 거예요. 뭔가 이상하거든요. 이거밖에 안 됩니다. 아시겠죠? 뒤에 치환 풀어보시면 x값 나오시죠? 요게 이제 알파다. 그런 문제고 정답은 뭐 4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다들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거 쭉 봐봐. 똑같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이번 페이지는 딱히 어렵게 안 나왔어요. 다 그냥 이런 식으로 해봐라. 방학 때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한 거야. 방학 때. 많이 해봤습니다. 다음 장. 재밌는 거 없나? 오케이. 재밌는 거 있네요. 325번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좀 더 재밌을 수 있는데 좀 덜 재밌게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의 풀이를 한 2가지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을 잘 듣고 혹시 한 가지를 몰랐다면 나머지 한 가지도 숙지를 하겠습니다. 사실 뭐 방금 했던 거랑 비슷한 문제긴 해요. 시계 모양 보시면 하고 싶잖아요. 금방 나오네. 40초? 오케이. 그렇게 풀면 좀
되긴 하는데, 자, 이거 혹시 스무야 옆에 좀 공간 좀 비워놔줘. 제가 이 문제 말고 저희 방학 때 베이직셀이 나온 적이 있는 문제처럼 나오면 그렇게 풀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좀 다른 풀이 소개해 드릴게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적으세요. 이거 일단 혹시 풀어본 친구 아연아 정답 뭐 나온 거 있을까? 다들 3 나왔죠? 얘는 이제 그냥 앞장이랑 다를 건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근데 적으세요. 아마 이제 대부분 친구들이 이렇게 푸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풀은 지원했겠죠? 3x를 t라고. 역시나 범위가 하나 생깁니다, 지수는. 그리고 요거 한번 정리해 보시면 이거인가요? 이렇게 나오고 암산할까? t값이 3과 9 두 개 나오잖아. 그래서 지원 풀어주신 거죠. 3x라고. 그래서 이제 해보시면 1과 2 이렇게 3 나온 거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치. 근데 한 가지를 더 설명할게요. 너네 혹시 방학 때 그런 문제 기억 안 나? 가끔 이 문제가 어려워지면 이 책에는 없더라 내가 보니까. 바로 밑에 거도 이렇게 돼요. 근데 어려워지면 적으세요. 여기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게 나와. 여기서 뭔가 안 풀리게 나온다는 거야. 그럴 때를 대비해서 두 번째 풀이가 있어요. 잘 따라와. 자, 얘는요. 결론부터 말하면 근계수 관련 풀이가 하나 있어. 갑자기요. 근계수. 자, 무슨 말이냐면 일단 도입부는 똑같아. 너네가 자, 이렇게 해서 치환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도입부는 똑같아요. 요 식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뭐를 할 거냐면요. 여기 있는 두 근도요. 이 두 근도 치환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여기가 지금 2차 방정식이니까. 자, 두 근도 한번 어쩌면 치환해 보자는 거야. 어쩌면 근의 치환. 근을 치환하자는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했더라? 잘 봐. 현재 여기 있는 알파 베타는 어쩌면 x 입장에서의 두 근인 거지. x가 지금 알파 베타인 거잖아. 그럼 자, 혹시 혜린아, 요 x가 알파인 거를 치환 거치고 오면 t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요렇게 된다는 거 혹시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근을 치환할 수가 있다는 거야. 한 번 더. 그럼 승우야, 베타를 치환하면 t 입장에서 뭐가 돼요? 이렇게 해서 근을 치환해서 가는 문제가 분명히 시험 나올 거예요. 이 문제는 좀 재미없다는 게 그냥 되니까 재미없는데 이게 안 될 때가 있다고. 그냥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럴 때는 이렇게 가야 돼요. 그리고 뭐 하죠? 오른쪽에 근계수 갈게요. 자, 두 분의 합 1요 개수로 구하시면 12죠. 다시 두 분의 곱 1요 개수로 구하시면 27 맞나요? 그런데 이 자리를 합칠 수 있고 오른쪽에 27이 3의 3제곱이잖아. 이 문제가 알파 더하기 베타 구하면서요. 얼마나 3이죠 똑같이. 그러니까 이렇게도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필기할 시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는요 좀 쉽게 나온 편인데 다시 이 자리가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이런 식으로 흘러가셔야 됩니다. 흐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근을 지원하시라는 거야 포인트를. 근도 지원해서 근계수로 갈 수 있다 라고 이해해봐. 자, 밑에 있는 건 풀어봐. 집에 가서 뭐 비슷한 문제니까. 자, 밑에 유형 14번 가겠습니다. 요게 뭐식이냐면 예외라고 써볼래? 자, 유형 14번 제곱 옆에다가 예외 상황입니다. 보통 제가 한 말을 밑에 보시면 같은 말이 써있는데 되게 좀 멋있게 써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고 오랜만에 대표 문제 한번 볼까요? 327번입니다. 아마 이런 식 본 적 있을 거예요. 특히 뭔가 이런 식이 나오면 이제 마음속에 예외 상황 문제구나 라고 이해할게요. 다시 자, 예외 상황을 체크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것도 체크를 다 해야 돼. 첫 번째, 같으면 같다도 체크할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밑자리가 1 될 수 있는지 둘 다, 혹은 지수가 둘 다 0 될 수 있는지를 체크해서 전부 다 써야 되는 문제예요. 풀어봤어요? 벌써? 327? 자, 시간 죄송한데 20초 후에 갑니다. 오래 걸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외 상황 문제들은 쭉 감상해 보시면 뭔가 저런 특징이 있어요. 특히 막 밑과 지수에 둘 다 막 x가 들어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특징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자, 가볼게요. 자, 이 문제, 자, 이제 모든 거를 다 더하셈 문제야. 그러니까 이런 게 틀리는 친구들이 이제 한두 개 빼먹는 거야. 덜 센 거지. 자, 첫 번째입니다.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즉 같으면 같다로 확인해 볼게요.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 지수가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자, 밑이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으면 같다라고 해서 x 하나 구해 오시고 요 범위가 있으면 체크할게요. 되네요. 두 번째 뭐다? 소위 예외 상황 한번 체크해 보자는 거야. 첫 번째 예입니다. 밑자리가 둘 다 1인 경우는 안 되겠지. 애초에 4니까 그건 안 돼요. 두 번째 뭐다? 요 자리가 혜린아 뭐일 때? 여기가 둘 다 0이 될 수가 있잖아, 이 문제는. 그러면 예외적으로 같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x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해하시겠어요? 한 번 더. 밑에 거 풀어봐. 328번. 뭐 비슷한 문제입니다. 예외 상황이라고 부를게요. 생각보다 사실 우리가 방정식은 여기 배우기 전에도 계속 풀었어요. 풀기는 말만 안 했지. 방정식은 뭐 풀었던 거야. 또 유형이 많지가 않아. 거의 다 왔잖아 지금. 유형 15번까지인데. 얘도 뭐 같으면 같다라는 내용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예외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첫 번째. 자, 일단 기본. 자, 기본이란 말은 이제 우리가 아는 상식 같으면 같다가 될 수 있겠네요. 자,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같으면 되는 거 맞아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x가 아마 뭐 두 개 나오실 건데 뒤에 있는 조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 기본입니다. 두 번째. 혹시 이 문제 알마 예외 상황 하나 나올 수 있나? 자, 어디에 예외? 요 밑자리가 뭐가 되면 또 같아요? 얘는 이제 여기가 1, 얘가 지금 밑이거든요. 밑자리가 1인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해서 정답 나오실 겁니다. 지수는 참고로 안 돼요. 지수는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럼 아시겠죠? 자, 오른쪽 유형 10번 가볼게요. 331번 해볼 시간 드릴게요. 아마 할 수 있을 겁니다. 탁 보면 그냥 뭔가 냄새가 쫙 나거든요. 저만 그래요? 연립 방정식 콜라보인데 매번 말하지만 이 연립이라는 내용은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구조가 맞으면 지수든 로그든 뭐 삼각형든 뭐 다 가는 거예요. 이론상으로는. 그러니까 저런 어떤 상황을 주면 연립이 된다라는 거지. 시간 제가 1분 20초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네, 30? 네, 이겁니다.
자, 한번 풀어보셨나요? 자, 이 문제는요. 일단 말하자면 앞에 써있죠. 연립. 연립이랑 콜라보 돼 있고 첫 번째 연립. 두 번째는요. 혹시 이 문제 소미야 한번 풀어봤어? 혹시 풀 때 뭐 이용했어? 치환. 맞습니다. 그 연립에다가 치환까지 곁들인 그런 문제예요. 우리가 아는 거 그냥 좀 섞은 거야. 누구 치환하자? EX라는 게 두 개 들어있잖아. 편의상 대문자라고 할까요? 그리고 3i를 제가 대문자 B라고 할게요. 가끔은 두 개를 치환하기도 해요. 가보시면 이제 위에 있는 거 A 더하기 2B는 26이다. 밑에 있는 거 2A 빼기 B는 7 맞나요? 해서 연립해서 AB 구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해보셔도 다음 장. 자, 방정식 끝. 자, 부등식만 하면 이제 끝나겠습니다. 자, 부등식도 뭐 비슷하잖아요. 예를 들어 333번 하나 갑시다. 네, 333 수가 참 예쁘네요. 333 3 곱하기 111 3의 제곱 333 뭐 대표 문제 맞죠? 그러니까 약간 지난 시간에 대소관계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소관계랑 즉 걔랑 비슷하단 말은 그런 거다. 약간 그 밑을 잘 보셔야 됩니다. 부등호 방향. 자칫 정말 한 끗 차이로 틀릴 수 있어요. 한 끗. 자, 30초 뒤에 한번 정답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한번 풀어보셨나요? 승우, 혹시 이거 전에 몇 번 나왔어? 아, 1번 나왔어요? 자, 1번 맞습니다. 밑에 똑같죠? 뭐 이런 거 풀어봐라. 자, 요것도 이제 집합의 탈수를 하지만 그냥 뭐 이거 푸시면 되는 겁니다. 집합으로 나온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복습. 혹시 여러분들 이 기호 뭔지 아세요? 알죠? 요거 무슨 기호죠? 그러니까 교집합이란 기호였지. 겹치는 거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워지면 또 이런 집합으로 많이 나와요. 표현을 집합으로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맨 밑에 있는 336 한번 해볼까요? 네, 336번입니다. 약간 또 고1 쪽 내용이랑 콜라보되는 내용이고 우리가 뒤에서 또 오랜만에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좀 한번 해야 돼가지고 오랜만에 미리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이번 특강 때도 뭐 소위 부등식 활용이라고 해서 이 내용 소개한 적이 있어요. 고1 때는 2차 부등식을 처음 배울 때 이 내용을 배웁니다. 네. 해보시고요. 시간은 얘가 오래 준다고 될 건 아니고 풀이가 되게 간단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좀 해석을 이제 그래프로 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풀어보셨나요? 자, 이 문제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얘는요, 오른쪽에 fx랑 직선 gx의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식은 없고 그래프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하세요. 그 문제입니다. 일단 자, 처음에는 할 만한 게 일단은 자, 항상 위치를 먼저 보라고 했죠. 똑같고요. 그런데 여기 감소함수니까 자, 부등호 방향은 바뀝니다.
자, 요렇게까지는 해석 다 했어요. 사실 여기까지 오시고 나면 이제 고1 문제라고 볼게요, 문제가. 고1 때 했던 부등식 문제를 함수로 푸는 거 저희 배웠잖아. 그렇죠? 자, 기본 전략은 뭐다? 자, y는 이제 함수의 그래프로 갈 수가 있다고 배웠잖아. 이번 특강 됐습니다. 자, 위에 써 있지만 제가 한 번 더 색깔펜으로 쫙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아니구나. 얘가 이제 초록 색깔이네요. 여기 있는 fx가 이게 저희 이번 특강 때 배운 3차 함수 모양이 이런 모양이었지? 다들 기억나? 이렇게 2학기 때 배워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아무튼 자, 이 문제 여기 있는 부분을 함수로 해석만 하시면 끝납니다. 혹시 리나 여기 있는 게 원래 크다거든요. 어떻게 읽어요? 자, 우리가 이제 뒤에 가시면 오늘 파란 색깔 실력업 페이지에 이런 게 또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등식 문제를 함수로 풀 수 있는지. 그래서 얘는 이제 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저희는 위에 올라가서 빨간 색깔이 더 위에 있는 쪽을 알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쭉 가보시면 혹시 아연아 여기는 지금 빨간색이 위에 있니 초록색이 위에 있니? 요런 거 찾으란 거니까 제가 쭉 색칠해 볼게요. 즉 A 전까지는 전부 다 빨간색이 위에 있었죠. 그리고 자 A를 넘어가고 0까지는 초록색이 위에 있다가 다시 0부터 C까지는 빨간색이 위에 있어요. 그리고 C를 넘어가면 초록색이 쭉 위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요 색칠한 게 이 문제 정답입니다. 색칠한 게. 혹시 이거 소미야 몇 번에 있어요? 2번. 혹시 맞은 친구? 약간 이런 느낌으로 푸는 전략을 배웠잖아. 이번 특강 때도. 부등식 활용이라고 해서. 이 전략을 이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상황 중입니다. 아시겠죠? 뒤에 가서 또 아마 쓸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등식을 함수로 푸는 거. 너네 2차 부등식을 처음 배울 때 이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른쪽 위에 3, 3, 7 가볼까요? 또 그 문제입니다. 저거요. 자, 337번 문제. 아무쪼록 또 이렇게 나오면 똑같이 가면 되겠죠. 결국 사실 방정식과 부등식과 한 끗 차이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마지막에 해석만 달라지는 거지 그 전까지 다 똑같아요. 식 정리하고 하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도 따로 하면 안 돼. 그럼 공부를 잘못하는 거야. 다 따라오잖아. 수학만큼 지옥 같은 과목이 없어요. 다 따라오면 지옥인데. 그러니까 남은 네가 너네가 해낼 작업 이거야. 몇 개를 묶어서 하나로 볼 수 있는지. 쭉 묶어서가 지원 문제 끝. 하나 이렇게. 송이 저거 이해하겠어? 혹시 아까 저거 틀렸던 거지? 저 맞았어요? 맞았었구나. 승목 저거 이해하시겠어요? 아까 그래프? 저 해석 우리 배운 적 있죠? 날씨가 좋구나.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치환 관련 문제로 보여요. 자, 누구를 치환해요? 그걸 내가 좀 판단하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할게요. 자, 얘랑 같은 말이 4분의 1의 x제곱이죠. 바꿀 수 있고요. 다시. 뒤에 있는 자, 마이너스 1을요, 다들 아시죠?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은 같은 말이 2입니다. 자, 여기다가 2를 곱해줄게요. 그러니까 약간 치환을 하기 전에 작업을 좀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치환을 했습니다. 자, 저는요 한번 2분의 1 x제곱을 t라고 치환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치환을 보시면 2차 부등식이네요. 이렇게. 그런데 하나 명심할 게 있어요. 적으세요.
지수 쪽은요, 치환을 하면 범위가 생긴다고 했죠. 이거 꼭 빼먹지 말고 이것도 같이 확인해 줘야 돼요. 일종의 연립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그는 반대야. 로그 쪽은 치환해도 이런 게 안 생겨요. 지수는 반드시 체크해 줘야 됩니다. 자, 위에 있는 거 인수분해 가능하고요. 28. 요거 우리 공식 만들었잖아요. 뭐 이렇게 가운데 몰리는 거야. 근데 아마 이거 체크 안 한 친구도 맞아쓰기는 할 거야. 이거 나오니까요. 연립하시면 이거 나오시겠죠. 이런 식으로 나오고 다시 한번 T자리에다가 우리가 치환한 걸 대입해 주겠습니다. 다시 밑을 저는 2로 한번 통일해 볼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밑을 보신 다음에 자, 증가함수죠. 자, 부등호 방향 안 바뀐다는 거야. 즉 지수끼리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겠죠. 안 바뀌고 양쪽에 마이너스 1 곱하시면 요게 이 문제의 최종 정답입니다.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니까 두 개 더하시면 마이너스 4. 다들 나오셨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구나. 똑같잖아요. 치환 문제. 하나만 더 해볼게요. 339번. 소위 왔다 갔다 문제긴 합니다. 339번. 어차피 위에 방금 푼 거 반대 상황이라 보면 돼요. 그 위에처럼 가서 만나시라는 거예요. 해랑. 그러니까 항상 이런 미정계수 문제 나오잖아. 저는 그 말 해요. 배우들 해라. 그리고 먼저 정방향부터 많이 연습을 해보세요. 일단은. 반대로 가는 거죠. 8월 시간 1분 20초 지금부터. 확실히 좀 쉽긴 하네요. 뭔가 좀 내용 자체가 뭐 크게 달라진 게 없고 뭐 밑을 갖게 하는 전략, 뭐 치환하는 거 이 정도에서 보통 많이 나옵니다. 자, 한번 풀어보셨나요? 승우 혹시 이거 정답 뭐 나온 거 있어? 저 혹시 마이너스 33 나온 친구 있을까요? 다들 나왔어요. 너무 잘하는데? 혹시 넘어가도 괜찮아요? 뭐 위에 거 한번 반대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음 장 갈게요. 자, 끝이 보입니다. 자, 다음 장에 우리가 이제 아까 방정식에도 예외 상황이라는 특별한 문제가 있잖아. 혹시 방학 때 부등식의 이 문제 기억나? 342번 문제를 먼저 볼게요. 아까 방정식들하고 비슷한 상황이긴 해요. x가 밑과 지수에 둘 다 막 들어있는 이런 부등식 문제. 근데 이 문제는 생각보다는 풀만해요. 뒤에 있는 단 보시면. 그래서 얘 먼저 풀어보고 한 번 더 해볼 겁니다. 아까 방정식에는 예외 상황이 있다면 부등식에는 이 문제가 있어요. 약간 이제 이런 스타일. 그러니까 숙제할 때 두 개 다 비교도 해보세요. 좀 비슷한 뭔가 이런 구성이에요. 살짝은.
문제는 앞장처럼 풀고 싶다는 거야. 그냥 앞장처럼 뭐 x든 말든. 근데 이게 이제 앞장에서는 숫자니까 이게 딱 보이는데 x라고 쓰면 원래 안 보이잖아. 근데 이 문제는 보인다는 거지. 조건 때문에. 한번 오랜만에 같이 가볼게요. 저희 아마 방학 때 제가 좀 이 부분에 문제 그 베이스에 많이 있었거든요. 또 풀면서 좀 같이 해봤었는데 자, 어떤 내용입니까? 자, 이 부등식을 푸세요 문제입니다. 자, 앞장과 달라진 거는 이 자리가 숫자가 아니라 x에 관한 식이야. 그나마 감사하게도 밑이 같고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같다고 해서 바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원래. 속에 원래 같은 걸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 원래 뭘 체크해야 돼? 그치? 한 번 더 보잖아. 증가함수. 근데 이게 그게 골치가 아프고 증가함수 모른다는 거야. 근데 이 문제가 쉬운 이유는요. 이거래요. 혹시 알아요? 이게 뭐란 얘기야? 얘는 좀 이제 그나마 쉬운 가장 어쩌면 이런 스타일이지만 그냥 앞장 문제라는 거예요.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증가하면 부등호 방향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알 수 있는 문제긴 해요. 제 반대편 이항에서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꼭 마지막에 이 친구랑 이 친구를 연립까지 해야 됩니다. 이런 가정이 있으면 저기 연립하시면 뭐 이거죠 그냥. 이게 정답이 뭐 그런 문제예요. 그런데 찐 대표 문제는 바로 위에 문제야. 얘는 그냥 이제 워밍업 연습한 거고 341번 한 번 더 해보실래요? 얘가 이제 달라지는 게 저 뒤에 단이야 단. 그러니까 단을 이렇게 줘버리면 이거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요럴 때 저희가 많이 쓰는 전략이 또 있잖아요. 크게 절대값 문제 풀 때라던가 뭔가 좀 애매하다가 다 쪼개버리는 거야 이거를. x가 뭐일 때 뭐일 때 뭐일 때 쪼개줘서 가자는 거예요. 자, 오랜만에 상기해봐. 자, 341번입니다. 1분 30초 드릴게요. 자, 이번 유형은 앞에 방정식 때랑 비슷해요. x가 이제 밑자리 들어있는데 특히 부등식 문제는 이게 방향이 중요한데 이러면 좀 애매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같은 거는 같은 건데 그 다음에 뭘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만 해결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절대값 문제 풀 때 느낌처럼 접근하시면 돼요. 범위를 나눠주라는 거예요. 범위를. 자,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342번 문이랑 똑같은 문제예요. 근데 달라진 게 뭐다? 여기에 단. 이렇게 주면 우리 모양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양의 기준은 0이 아니라 1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요, 도입부 기억해. 크게 쪼갤 겁니다. 크게 자, 이게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로 쪼갤 거예요. 첫 번째는요,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가 있죠. 즉 감소할 때. 감소할 때. 두 번째는요. 그럼 너네 아는 거 먼저 할까요? 두 번째는 x가 1보다 클 때도 있어요. 즉 증가할 때. 세 번째로 혹시 혜리나 오랜만인데 뭐도 체크해야 되는 줄 알아? 네. 지금 원래는 이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얘 지금 지수 함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원래 부등식 문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는 1인 것도 안 될 이유가 없죠. 따로 체크할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 이게 제가 좋아하는 필인데, 자, 바로 밑에다가 연립. 자, 항상 이렇게 풀 때는 이거랑 연립을 또 해줘야 돼요.
이제 감소일 때는 이제 부등호 방향 알거나 바뀌어 안 바뀌어? 이때는 이제 바뀐다라고 확정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증가일 때는 연립 안 바뀌고요. 그리고 자 대입일 때는 사실 이 경우는요 그냥 이제 대입을 하시는 거예요. 대입을 자 x에다가 1 대입하시면 왼쪽도 1 오른쪽도 1 맞나요? 그러니까 대입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지을 건데 자 쭉 일단 올게요. 자 왼쪽부터 갈게요. 얘 2항에서 정리하시면 이거 나오죠. 자, 이 친구가 최종 정답이 아니라 최종은 이거 두 개를 연립한 게 찐 정답이야. 오랜만에 이 말 좀 쓸게요. 두 개를 연립한 게 찐 정답이니까 이게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얘 반대편 이항하시면 x가 3 이상 나오죠? 역시나 찐 정답은 이것도 되면서 이것도 되는 게 찐 정답이에요. 그래서 밑에 있는 게 찐 정답입니다. 이거 쓰면 되죠. 자, 오른쪽에 얘. 자, 이 경우는요. 아마 작년도에 한번 본 적 있을 거야. 자, 이 경우는요. 참 거짓을 확인할 거예요. 이거 승우야. 참이야 거짓이야. 자, 하나 외울게. 이게 될 때는요. 이 친구의 해석을 해가 모든 실수라고부터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고1 때 다 배웠던 내용이야. 그러니까 외에는 항상 된다는 거야. x가 뭐 10이든 100이든 1억이든 항상 된다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항상 참인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게 거짓이야. 그러니까 바로 밑에 문제가 거짓인 문제가 나와요. 그럼 거짓일 때 혹시 오랜만에 소미야. 얘네 해가 뭔지 아세요? 이 경우는 해가 없다가 됩니다. 이해돼요? 근데 이 문제는 어쨌든 이게 지금 이제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넣어봤더니 이 경우는 그냥 이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밑에 깔린 것들이 다 정답인 거예요.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쓰면 되겠고 아마 밑에 보기에는 얘네 둘을 합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아마 합친 게 있지 않나 싶긴 해요. 자, 한번 정리해봐 오랜만에. 그러니까 얘를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러기 싫습니다. 아시겠죠? 자, 확인해 보시고 자, 오른쪽에 345번 한번 가볼게요. 뭐 우리 아까 앞장에도 연립 방정식 마지막에 나왔었지. 뭐 그런 느낌의 연립 부등식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고1 때 배우기로 이런 모양도 연립 부등식 모양이에요. 특수한 꼴 중에. 위에 써있지만 이런 꼴의 경우는 저렇게 무조건 가운데를 끼고 분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립 방정식은 아무렇게나 분리하면 되는데 연립 부등식은 다시 여러분 자 오랜만인데 잠깐만요. 하나만 빠르게 체크해 드릴게요. 이게 봐봐 연립 부등식이잖아. 얘는 반드시 이렇게 분리해야 돼요. 어쩌면 이 꼴의 경우는 반드시 즉 여러분들 A랑 C 분리하면 절대 안 돼요. 무조건 가운데를 끼고 분리해야 돼. 그래서 그냥 분리하면 되는 거예요. 분리하면 그냥 부등식 두 개 나옵니다. 푼 다음에 연립하면 되겠죠. 대충 뭐 그런 식으로 가시라는 문제라 딱히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뭐 연립하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연립해보세요 그냥. 밑에 그냥 다 구경해보시면 다 연립하세요. 연립해보세요. 오케이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자, 유형 20번. 요게 약간 파란 색깔 페이지가 유형 뭐 좀 어렵다는 페이지인데 구경을 할게요. 349번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지 말지는 내가 판단할 거야. 자, 한번 읽어보실래요? 아마 이런 문장을 고1 때 좀 가끔 봤었고 제가 한번 설명드릴 건데 아마 들어보시면 이 흐름 처음 하는 거 아닐 거예요. 어떤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자, 부등식 관련 문제인데요. 아무튼 좀 고민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1분 20초. 그러니까 위의 제목처럼 저희가 부등식에서 가끔 뭐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되더라 뭐 그런 어떤 문장의 식이 나올 때가 있어요.
제가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그러니까 바로 밑에 문제가 얘랑 똑같은 문제예요. 문제가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좀 잘 읽고 해석을 잘 해봅시다. 오른쪽에 활용은요, 또 너네 아는 건 또 나오는 거예요. 뭐 한쪽에 하면 또 이게 그거 등비수열 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활용은 다 똑같아서 그냥 같이 하시면 돼요. 동등식이든 분리식이든 뭐 로고든 지수든. 자, 얘 한번 필기를 해보시겠어요? 자, 이 문제는 읽어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이번 페이지의 제목이에요. 이번 유형이에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어떤 부등식이 성립하더라. 이런 문장 다들 많이 봤었죠? 해석부터 해볼게요.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거를 만족한다는 말은 여기까지 끊어봐. 그 말은 어쩌면 현재 이 부등식의 해가 혜린아, 이 부등식의 해가 뭐라는 얘기예요? 어쩌면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등식은 해라는 게 있잖아. 3이 되는 게 다 된다는 얘기잖아요. 저 말이. 그 말인 거야.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일단은 겉보기에는 지수 관련 어떤 부등식 같은 거라서 당연히 또 뭔가 이어서 지원 같은 거를 하고 싶으세요? 지원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는요, 지원으로 가고 싶어요. 너무 손을 흔들잖아요. 해달라고. 해줄게. 자, 이 x제곱을 제가 t라고 지원하겠습니다. 그럼 이 주어인 식을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거 맞나요? 즉 뭘로 바뀌었다? 2차 부등식으로 바뀌었네요. 그치? 그런데 하나 체크할게. 현재 위에서 여기 해라고 불리는 거는 x 입장에서 해가 모든 실수인 거고, 과연 자 다시 한번 t 입장에서는 아연아 해가 뭐라고 했지? 이게 어쩌면 요 문장이 어쩌면 t가 0보다 크다라고, 그러니까 이 문장이 t가 0보다 큰 거에 대해서라고 이렇게 좀 해석을 다르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0보다 큰 거에 대해서만. 다시 그러니까 위에서는 모든 실수였는데 야 t 입장에서 그게 아니고 0보다 큰 거만 한다는 거야.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이걸 제가 보통 가위라고 부르죠. 우리가 자 2차 부등식에서 가위가 없을 때는 판별식 문제인 거 다들 아세요? 아마 얼마 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 있죠. 판별식 문제다. 근데 자 가위가 있을 때는 한 번 더 말할게요. 판별식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자를 거기 때문에 이제 어떤 예외 같은 게 발생되거든요.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아까도 제가 말했잖아. 이제 함수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을 함수로 가서 보는 걸 한다는 게 약간 고1 때도 해본 적 있는 그런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2차 부등식 문제입니다. 막상 가보시면. 자, 함수를 어떻게 간다고? 아까 봤죠? y는 이렇게 이제 함수로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둘 다 그래프를 그릴 줄 아니까. 그리고 자, 제가 아마 저랑 몇 번 했으면 슬슬 뭔가 눈에 보이실 건데 보통 일단은 왼쪽에 있는 2차 함수를 먼저 그릴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얘가 먼저가 맞는데 얘를 그리고 얘를 좀 움직일 거예요. 얘를 움직이기 쉽지 않단 말이야. 너무 힘들잖아요. 얘 움직이기 이렇게 아시겠죠? 얘 그리실 때 이렇게 그리는 거 좀 좋아합니다. 자, 뼈대만 그릴게요. 자, 개형. 자, 여기 꼭지점이 t 값이 1일 때 y 값이 k 빼기 1이죠. 그렇죠? 그런데 위에 있는 이거 요게 이제 가위처럼 쓰일 겁니다. 0보다 큰 쪽만 볼게요. 이 말인 거야. 자, 여기 어딘가쯤에 0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왼쪽은 잘려나가고요. 여기만 볼 겁니다. 다들 이런 거 처음 아니시죠? 이렇게 이제 그래프로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제 얘를 그릴 타이밍에 이거를 해석해야 돼요. 자, 여기 아까 말했죠? 위에 있다. 자, 지금부터 여기 있는 2차 함수가 얘보다 위에 있도록 그려줘야 됩니다. 그럼 자, 대충 이렇게 이제 옮기다 보면요. 어디쯤에? 여기죠, 여기. 그러니까 요렇게 되면 딱 위에 있는 거 맞나? 보통 이런 최소값이랑 비교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보다 아래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뼈대가 만들어진다는 거지. 아, 난 이런 걸 처음 안 읽걸? 저희 이번 특강 때도 이거 한번 했어요. 부등식 활용해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즉 2학기에 또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원리니까 사실 그래서 이맘때가 되면 이 문장을 주면 이렇게 그냥 혼자 잘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막상 까보시면 2차 부등식 문제인데 가위가 있는 문제라고요. 그럴 때는 무조건 함수로 갑니다. 아시겠죠? 부등식 문제를 부등식으로 풀 힘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번 문제 는 체크는 여기에 는이 없잖아. 는 하면 안 됩니다. 요게 일단은 정답이겠죠. 얘 반대편 이항하시면 이거 맞나요? 요거 만족하는 최소의 점수니까 2가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밑에랑 마찬가지 문제일 거야. 요게 이제 약간 파란 색깔 페이지인데 약간 요런 느낌이라 어려운 건 맞는데 이제는 한번 이해해 보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확인해 보시고 자, 오른쪽에 마지막으로 뭐 350? 그래 4번 한번 해볼까? 이게 보면 그냥 비슷해요. 이게 1단원에서 나오는 식 없는 것들은 또 말할까? 뭐 처음이 보통 없을 때도 있고 있으면 쓰면 되고 없으면 뭐 A라던가 하나 빌렸어. 그 다음 약간 등비수열처럼 가요. 그러니까 뭐 1시간 뒤, 2시간 뒤, 뭐 1개월 뒤, 2개월 뒤, 1년 뒤, 2년 뒤 아무튼 뭐 몇 개 좀 쓰다 보면 느낌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등비수열 같은 거야. 쉽게 말하면. 그리고 보통 이제 마지막에 묻는 게 뭐 처음이랑 끝, 뭐 처음보다 뭐 뭐더라 이런 식으로 식 만드는 뭐 그거 있잖아요. 그냥 해보세요. 네. 그러니까 정말 내가 수업 준비할 때 이렇게 준비하는 거야. 일단 활용 똑같다 그냥. 그 내가 맨날 하는 필기. 그러니까 마지막에 묻는 게 뭐 방정식으로 갈 때도 있고 보등식 갈 때도 있고 이제 로그 갈 때 있는 거예요. 그건 나도 모르고 막상 까봐야 아는 거지. 이 문제 끝으로 풀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한번 해보셔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화요일 수업이고 계속 말하지만 너무 숙제 늦게 하지 마시고요. 네. 힘들어. 오늘은 생각보다 별거 없었어요. 그냥 뭐 하면 됩니다. 그나마 기억 남는 게 맨 첫 번째 배운 그 산술기하고 자, 한번 마지막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어떤 살충제를 농장에 살포하면 해충수가 일정한 비율로 감소한다. 제가 아마 승모도 얼마 전에 따로 말했죠. 그냥 보통 이런 거는 곱하기 K. 그 너희 혹시 일정한 비율이 등비수열인 거 아세요? 등비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비율이 같은 거잖아요. 아, 그냥 어떤 공비 같은 거 하나 그 K라고 쓸게요. 그냥 뭐 곱하는 거잖아 보통. 그쵸? 뭐 퍼센트가 없으니까. 그리고 자, 전체 해충수가 어쩌면 이 전체 해충수가 제 생각에는 처음인 거야, 처음. 그러니까 어쩌면 전체라는 게 제가 보통 처음이라고 쓰는 게 전체로 보여요. 왜냐면 이제 전체 뭐가 있었고 계속 주는 중이니까 막 뿌려가지고 FP가. 그래서 처음보다 절반으로 줄어든 게 6시간이 걸렸대요. 자, 일단 한번 여기까지 끊고 식 좀 만들어 볼게요. 자, 처음이 또 안 나와 있잖아. 또 하나 빌렸어. 괜찮아. A라고 볼게요. 그럼 자, 1시간 뒤는 승우야. 여기 뭐라고 쓰면 돼, 이제? 그냥. 1시간 후. 그냥 AK 쓰자. AK 그냥 곱하자고요. 뭐 곱했을 거 아니야. 그쵸? 2시간 후는 AK제곱.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6시간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 작업이 우리가 그 일반항 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대충 이렇게 느껴보는 거죠. 관련 묻는 겁니다. 그리고 자, 요 문장을 이해했으면 처음보다 얘네 둘의 관계가 생긴 거야. 이 처음보다 처음에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6시간 걸렸단 말은 여기 있는 이 친구랑 같다는 얘기죠. 이 말 맞나? 이 친구의 절반이 이거란 얘기잖아요. 6시간 걸렸다. 이렇게 시간을 만들어 보시면 보통 이제 우리가 앞에서도 이런 일이 종종 있었거든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구해요? 킵하세요 일단은. 이걸 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묻는 게 뭐다? 자 이제 몇 시간이 걸리냐? n시간. n시간이면 여기다가 ak의 n제곱 맞아요? 몇 시간? 뭐가? 처음보다 32분의 1. 어쩌면 처음보다 32분의 1 되는 게 몇 시간 오냐? 그 n 구하는 문제지. 그러니까 얘는 이제 방정식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멘트가 뭐 이상 이하 나오는 부등식 문제인 거고. 여기서 a 날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k n제곱이 32분의 1인데요. 요거 하나 구해놨잖아. 혹시 알나? 요거 양쪽에다가 뭐 하면 이거 생겨요? 2분의 1로 만들 수 있겠죠? 제곱. 5제곱인 거 아시죠? 요게 실제로 2분의 1의 5제곱이잖아. 그래서 양쪽에다가 5제곱 하시라는 거예요. 해보시면 K의 30제곱 나오시니까 몇 시간으로? 한 30시간 지나면 처음보다 32분의 1 되는구나 라고 풀리는 문제라고요. 솔직히 이 문제만 보면 앞에랑 다른 거 정말 1도 모르겠어요. 이런 거는 저희가 숙제를 많이 해봤잖아요. 아시겠죠? 여기까지입니다. 자 마무리 하시고 저희 화요일날 6시 수업인데 역시나 질문 좀 많은 친구는 일찍 와서 질문해주세요. 안녕. 자 늦게는 오지마. 일찍은 안 오더라도 왜 그렇게요?